안녕하세요. 2020년엔 훨씬 더 행복할 신혼생활 81주차 신혼부부입니다. 화이트 마우스의 해가 열린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시간 너무너무 빠르죠?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던 질문들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공부와 연애, 졸업 전 법인 입사 가능 여부입니다. 계산기스타 3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서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분, 회계사님, 연애와 수험 공부는 어떤 식으로 병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 다 놓치기 싫은데 욕심일까요? 두 번째 분, 수험 기간 중 연애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두 번째 분은 웃음을 흘리시는 걸까요? 고시 공부계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하나 흘러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던 연애 끊지 말고 안 하던 연애 시작하지 말아라.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공부한답시고 현재 감정 상태에 큰 동요를 주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수험기간 3년 동안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거 아닙니까? 안 한 겁니다. 앞서 말한 고시계 격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공부할 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없애고 공부에만 전념을 하라는 취지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연애하는 것이 공부에 꼭 방해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종 등장하는 친구놈이 있습니다. 저에게 회계사기를 제시해준 친구죠. 이 친구가 공부 시작하던 2013년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아마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었고요. 수험기간 내내 계속 연애도 지속됐습니다. 이건 약간 잘 풀린 케이스긴 한데 여자친구가 서울시 공무원을 준비했었고요. 공부하는 수험생 커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 쉴 때마다 꼭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고, 평일에 약간 멘탈이 안 잡힌다 싶으면 둘이서 만나서 카페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옆에서 솔로였던 제가 바라본 바로는 이 친구놈은 연애가 방해 요소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루한 수험 생활의 활력소로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 결혼하고 얼마 후 결혼해서 지금 귀여운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 말고도 안 좋은 사례도 목격을 했었어요. 이번엔 수험생 커플이 아닌 친구였는데요.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다 보니 서로 다투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1차 시험 직전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또 시험에 떨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저보다 오히려 1년 빨리 합격을 했고요. 지금 회계법인에서 잘 다니고 있고 올해 매니저가 될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건 연인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안 그래도 수험생활 멘탈 관리가 어려운데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잘 만나는 분이 있으시고 당사자들 판단하에 수험생활이 2년 이상 길어지더라도 서로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그냥 잘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내 멘탈, 그녀의 멘탈, 혹은 그의 멘탈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는 100% 평일에는 카톡으로 싸우고 주말에는 만나서 싸우게 생겼다 싶으시면 본인의 공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중에서 무엇이 더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구독하고 열심히 영상 챙겨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댓글로 여쭤봐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후 2차까지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법인 입사는 언제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2차 합격과 법인 입사까지의 공백이 길면 불리한가요? 재학 중에 입사하면 학업과 직장 생활이 병행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법인 입사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졸업한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을 가정할 때 2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최종 합격을 하면 적어도 졸업 전까지는 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겠죠. 다만 대부분의 빅펌에서는 법인 입사의 유형을 3가지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입사이자 풀타임 입사자. 이는 빅펌들의 신입회계사 채용기간인 9월에 딱 맞춰서 입사를 하고 그때부터 쭉 회계노예로서의 삶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1년차의 추억 영상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입사를 추천합니다. 이래저래 짜잘짜잘한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덕분에 시즌 때 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입사이자 풀타임 입사자.
아마 이 입사 방식을 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둔 졸업 예정자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최후의 3개월간 엉망으로 놀고 싶은 분들이거나 12월 풀타임 입사자의 장점은 굳이 찾자면 편하게 백수로서의 마지막 생활을 놀다 즐기다 올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도 펑펑 쓰면서? 그리고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간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12월 풀타임 입사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휴학을 꽤 많이 해서 최종 합격 시점으로 졸업까지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긴 한데요. 만약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9월 풀타임 입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입사이자 파트타임 입사자. 시즌에만 바짝 일을 하고 2월 말 혹은 3월 말에 다시 퇴사 또는 휴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졸업까지 학기가 많이 남았으나 그 전에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아르바이트 정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케이스입니다. 상기 3가지 입사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케이스를 선택하시고 입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 3가지 입사 케이스는 가장 전형적인 입사 케이스고요. 9월, 12월이 아닌 때 조기 입사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합격을 미리 해둔 기합격자들이 종종 하는 전형인데요. 4월이나 7월 이럴 때 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합격 후 입사까지 공백이 길면 불이익이 따로 있냐고요? 제가 아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당하는 불이익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 입사할 때 중요한 것은 입사 지원하는 당시의 나이입니다. 정확히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확실히 빅범에서 선을 그어놓은 입사 나이 한계의 벽이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입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할수록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담으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배 회사, 인차지들이 선호하는 입사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1순위 조기 입사자, 2순위 9월 입사 풀타임, 3순위 12월 입사 풀타임, 4순위 12월 입사 파트타임 이 순서입니다. 결국 법인 생활이 조금이라도 길수록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트타이머 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나은데 일을 하다가 2월 말이나 3월 말에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다소 책임감 없게 업무를 보는 극소수의 회계사 파트타이머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떠날 테니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도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떤 유형으로 입사를 하시건 간에 모든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멋진 회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산기스타 시리즈는 비정기적으로 연재됩니다. 계산기스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질문, 궁금증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군만두 서비스 4개나 받았을 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